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해볼 논문은 VATT, Transformers for Multimodal Self-Supervised Learning from Raw Video, Audio and Text라는 논문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구글과 콜롬비아대, 코넬대에서 참여했고 한 달 전쯤에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입니다. 서머리를 먼저 살펴보자면 이 논문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의 멀티모달리티를 다루고 있고요. 트랜스포머 백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셀프 슈퍼바이즈하게 학습을 시켜 비디오 액션 레코그니션, 오디오 이벤트 클래시피케이션, 지로샷 비디오 리트리버, 마지막으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까지 4개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했습니다. 이 VATT라는 논문의 개념을 살펴보자면 개념적으로는 사실 새로운 게 없더라고요. 작년 뉴립스에서 구글이 낸 MMV라는 멀티모달적인 접근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디오와 비디오, 텍스트를 다루는 그 모티베이션 자체는 MMV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그 각각의 피처를 뽑아내는 것은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VATT라는 새로운 논문을 냈고요. 어, 개념적으로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설명보다는 좀 더 실험에 치중한 그런 논문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트랜스포머 백본을 사용하다 보니까 토크나이제이션과 포지셔널 인코딩의 과정은 필수적인데요. 먼저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템포럴 축, 하이 축, 위드 축, 채널 축 뭐 이렇게 4차원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스몰 t, 스몰 h, 스몰 w, RGB 채널 이렇게 작은 단위로 패치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차원으로 플래튼을 시켜준 다음 트랜스포머의 인풋인 D차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리니어 매핑을 수행을 합니다. 오디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라지 T 프라임이었다면은 스몰 T 프라임의 형태로 패치화를 시켜준 다음에 D차원의 인풋을 얻기 위해 리니어 매핑 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텍스트의 경우는 이제 V차원의 원앱 벡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D차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리니어 매핑을 수행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 이제 Extra Run of AGG Embedding이라는 토큰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그리게이션 토큰이라고 불려서 뭐 버트나 VIT의 CLS 토큰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글로벌한 컨텍스트 개념을 학습하는 토큰인데 이제 이 토큰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운스트림 태스크 레이어를 이 토큰 위에다가 얹어서 수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멀티모달 프로젝션 앞으로 나올 멀티모달 프로젝션 헤드 레이어도 이 토큰 다음으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 포지셔널 인코딩인데요.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이 3개, 4개인데 RGB 채널을 빼고 3개의 축에 대해서 각각 포지셔널 인코딩을 한 결과를 합하게 되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일반적인 러너블한 포지셔널 인코딩을 수행해 줍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 제한된 기법이죠. 릴레이티브한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토큰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만큼 타임 컴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패치 수가 n이라면 5의 n제곱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비디오나 오디오 같은 경우에서는 패치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컴플렉시티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롭 토큰이라는 기법을 제안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 8개의 이런 토큰이 있다면 그 중에서 랜덤하게 50%를 빼서 4개의 토큰만 사용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비디오와 오디오에 대해서 토큰을 랜덤하게 드롭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두 가지 데이터는 좀 중복되는 그런 구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랜덤하게 드롭하더라도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연산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기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연산량을 줄이는 데는 뭐 해상도를 낮춘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존재하겠지만 드롭 토큰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대한 부분인데요. 트랜스포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비전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완벽히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베딩을 해주고 인베딩 된 거를
프리놈 해주고, 그 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 해주고, 레지듀얼하게 더해주고, 노멀라이제이션 한 번 더해주고, MLP 레이어를 거쳐 또 더해주고, 이거를 레이어 L개만큼 쌓아주는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모달리티 스페시픽과 모달리티 어그노스틱한 거를 나눠놨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세 개의 모달리티가 있다 보니까 이 세 개의 데이터를 어떻게 모델에 넣을 것인가, 각각 다른 모델에 넣을 수도 있겠고 하나의 모델만 사용해서 넣을 수도 있겠죠. 이 모달리티 스페시픽한 경우에는 각 모달에 트랜스포머를 하나씩 생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총 3개의 각기 다른 트랜스포머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 모달리티 어그노스틱하다는 것은 오직 한 개의 트랜스포머만을 이용해 웨이트를 다 쉐어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약간 만능 트랜스포머 하나만을 사용해서 좀 여러 모달을 다룰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부분은 프로젝션 헤드와 로스 부분입니다. 프로젝션 헤드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각 모달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모달을 특징을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전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프로젝션 헤드를 통해 서로 같은 스페이스상에 매핑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션 헤드는 각 모달을 공통된 스페이스로 보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와 오디오 피처 같은 경우에는 먼저 512의 차원으로 비디오 오디오 스페이스상에 매핑을 시켜주고요. 그런 다음 비디오 피처, 정확히 말하면 비디오 오디오 피처를 좀 더 로우 디멘전으로 한번 매핑을 더해서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공간에 매핑을 시켜 둘을 또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된 이유는 MNV 모델의 어프로치를 갖고 왔기 때문인데요. MNV 모델에서는 이제 비디오와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컨티뉴어스 하다 보니까 데이터에서 피처를 뽑아내도 조금 더 촘촘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텍스트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트 데이터 자체가 인풋이 심볼릭하다 보니 피처를 뽑아냈을 때 비디오와 오디오에 비해서는 좀 덜 촘촘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로우 디멘전으로 보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헤드 같은 경우에는 각 모달마다 생긴 것이 조금 다른데요.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512차원 2개의 레이어를 쌓았고, 오디오는 512차원으로 한 번만 매핑을 해줍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6차원 한 번으로 매핑을 시켜 비디오 오디오 피처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로스,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먼저 비디오와 오디오 사이에서는 NC 로스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NC 로스 같은 경우에는 퍼스티브 페어일 경우에는 둘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고, 네거티브 페어일 경우에는 거리를 멀게 해주는 그런 로스고요. 이제 비디오 오디오 피처와 텍스트 피처 사이에는 MIL NC 로스라는 로스를 사용합니다. 이 로스는 NC 로스와 완전 동일한데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MIL NC 로스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페어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NC 로스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페어는 한 개, 네거티브 페어는 여러 개를 갖고 있었죠. 근데 이것을 포지티브 여러 개, 네거티브 여러 개를 갖고 있을 수 있게 변형한 로스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비디오 하나에 대해서 딱 맞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텍스트가 존재하기 힘들다는 그런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점에 텍스트에서 그 앞뒤 두 개의 텍스트 쌍은 다 포지티브 페어로 보자 해서 포지티브를 5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네거티브하게 그렇게 구성하게 됐습니다. 학습을 진행할 때는 이 두 가지 로스를 더한 값을 최종 로스로 해서 한꺼번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모델 구조는 이렇게 설명이 마무리가 됐고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한 부분입니다. 프리트레이닝은 How to 100 Million이라는 비디오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원래 비디오는 한 100만 개쯤을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인데, 이 한 비디오 안에 좀 여러 개의 클립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립 단위로 나누다 보니 거의 1억 개가 넘는 그런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쌍을 갖는 데이터셋이 됐습니다. 오디오셋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부터 추출한 200만여 개 정도의 데이터셋인데요. 이거는 비디오와 오디오만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텍스트가 없어서 만약에 오디오셋을 트랜스포머에 인풋으로 넣는다 그러면은 텍스트는 그냥 0벡터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네, 이 위에 있는 데이터셋도 사실은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어떤 것을 하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나레이션이 같이 비디오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존재하는 ASR 모델을 통해 이 나레이션을 텍스트로 바꿔서 그거를 텍스트 인풋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다운스트림 태스크로는 비디오 액션 레코그니션, 오디오 이벤트 클래시피케이션, 지로샷 비디오 리트리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는데요. 먼저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다 일상생활에 대한 비디오였습니다. 이 모멘트 인 타임을 제외하고는 다 일상생활에 대한 뭐 머리를 말린다든지 껌을 씹는다든지 그런 일상생활에 대한 비디오였고요. 모멘트 인 타임은 어떤 순간인데 뭐 동물이 뭘 하는 그런 영상도 있고 뭐 사람이 뭘 하는 영상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디오 이벤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ESC50이라는 데이터셋과 오디오셋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된 트랜스포머 모델 중에 비디오 액션 레코그니션은 비디오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해줬고요. 오디오 베이트 클래시피케이션은 오디오 모델을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해줍니다. 만약에 모델 어그노스틱하다면 그냥 똑같은 모델로 파인 튜닝을 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좀 클래스 수가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UFC 101이라든지 HMDB 91이라든지 ESG 50이라든지 이거는 타 데이터셋에 비해 클래스 수가 적은데요. 이 세 가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 학습된 모델 그냥 그거를 프로즌 시킨 다음에 뭐 로우 랭크한 클래시파이어나 SVM 같은 클래시파이어를 연결시켜서 프리트레인된 모델 그 자체의 성능을 조금 평가를 한번 해보았다고 합니다. 지로샷 비디오 리트리버 같은 경우도 뭐 유쿡2 뭐 요리하는 영상 아니면 뭐 MSR VTT라는 비디오셋을 사용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리뷰한 논문에 이미지 모달을 다루는 트랜스포머는 없었는데 그냥 비디오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VATT에 대한 네트워크 셋업인데요. 뭐 VIT와 마찬가지로 스몰, 베이스, 미디엄, 라지 뭐 이렇게 크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여기죠. 어그노스틱 했을 때는 이제 미디엄 모델 하나를 가지고 세 가지 모달을 다뤘고요. 모달리티, 스페시픽한 경우에는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상에 대해 베이스 스몰, 아니면 미디엄 베이스 스몰, 라지 베이스 스몰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비디오에서 텍스트로 갈수록 조금 더 작은 모델을 사용했고 오디오는 모두 다 베이스 모델을 사용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델 인풋에 대한 조금 더 학습에 대한 디테일을 말씀드리자면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32바이, 224바이, 224바이, 3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좌우 반전이라든지 컬러 부분에 대해서의 기본적인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했다고 하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랑 같은 부분의 음성을 48kHz로 샘플링을 했습니다. 패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 비디오는 4바이, 16바이, 16바이 3 그래서 총 패치 수를 보면 8바이, 14바이, 14 네, 그렇게 되겠네요.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드롭 토큰을 사용하게 되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패치 사이즈로 128 만큼 패치 사이즈를 설정해 줬고요. 옵티마이즈는 아담 패치 사이즈는 2048에서 학습은 TPU 256개로 3일 동안 학습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 밖에도 조금 파인 튜닝에 대한 옵티마이저 세팅 정보나 학습률 이런 거는 맨 뒤에 첨부해 놨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은 따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비디오 액션 레코그니션인데요. 비디오 액션 레코그니션에서 소타를 달성하게 됩니다.
네, 이 왼쪽에 있던 카이네틱스 400에 대한 결과부터 살펴보자면 비디오 베이스 미디엄 랄지 그리고 어그노스틱한 미디엄 모델인데 성능은 당연하지만 네, 라지 모델에 대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모델이 클 때 결과도 좋았지만 이 연산량 플롭스 수 자체도 가장 많았습니다. 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모델 어그노스틱 했을 때도 79.9로 오히려 베이스보다는 높고 라지에 비해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성능을 보였습니다. 네, 카이네틱스 600이나 모멘츠 타임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요. 라지일 때 가장 성능이 좋았고 그리고 모델 어그노스틱 할 때도 성능은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오디오 이벤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결과인데요. 네, 오디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 베이스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만 있는데 마찬가지로 소타를 달성합니다. 네, 오디오 셋에서 소타를 달성했고, 네, 그리고 모델 어그노스틱 했을 때 뭐 거의 성능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표를 딱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소타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64.7이라는 성능은 네, 스크래치로 프리트레인 없이 그냥 이미지넷을 갖고서 학습을 했을 때는 64.7로 좀 낮은 결과를 보였고요. 이 How to 100million으로 프리트레인을 시켰을 때는 78.7이라는 성능을 가져 79.9를 가진 비전 트랜스포머 베이스 모델에 비해서 살짝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JFT라는 대규모의 레이블드한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 VATT는 언레이블드한 데이터이며 심지어는 비디오 도메인에서 학습을 시켰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으므로 언레이블드한 데이터로 도메인이 달라도 프리트레인을 했을 때 준수한 성능을 냈다. 그런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로샷 비디오 리트리버에 대한 결과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소타를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네, 소타 성능에 비해서 좀 낮은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배치 사이즈와 에폭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논문에서는 이 2048이 아니라 에폭을 배치를 4096으로 늘리고 에폭도 조금 늘렸을 때 이러한 성능도 같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표에는 기술을 하지 않았고 배치랑 에폭을 MIL-NC만큼 높여서 실험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성능이 얼만큼 올라가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와 에폭을 키우면 더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펴볼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아까 비디오와 오디오 중에서 클래스 수가 적은 세 가지의 데이터셋에서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 이제 학습시킨 모델을 그냥 웨이트를 프로즌 시킨 다음 그 위에 로우 랭크한 클래시파이어나 SVM 클래시파이어를 연결했을 때 성능은 어떨까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소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소타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파인 튜닝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준수한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 VATT가 풀트레인 과정에서 의미 있는 피처를 학습하고 있구나를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성능 비교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VATT가 각 모달을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시각화를 한 결과입니다. 네, 이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카이네틱스 400 데이터에 대해서 100개의 클래스를 색깔별로 구분한 결과입니다. 네, 가장 왼쪽은 프리트레인이나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 그냥 VATT 모델을 바로 학습을 한 결과이고요. 그 다음 중간은 모달리티 스페시픽하게 프리트레인 한 후 파인 튜닝을 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은 모달리티 어그노스틱하게 프리트레인을 한 후 파인 튜닝한 결과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색깔이 상관없이 그냥 한 번에 뭐 구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 번에 통째로 임베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from scratch 하게끔 학습된 모델은 성능도 좋지 않으니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모달리티 스페시픽한 경우에는 색깔별로 임베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달리티 어그노스틱 할 때 하게 프리트레인한 결과도 스페시픽한 것과 별 차이 없이 마찬가지로 색깔별로 임베딩을 해서 VHT가 스페시픽하든 어그노스틱하든 모델로 잘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풋과 인풋으로 있는 피처와 아웃풋에 있는 피처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네, 차례대로 모달리티 스페시픽한 것은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모달리티 어그노스틱한 것은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풋 데이터부터 살펴보자면 뭐 인풋은 이제 비디오와 텍스트 두 가지를 임베딩한 것인데 이 차원의 임베딩 했을 때 잘 구분돼 있죠. 이 데이터의 특성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따로따로 임베딩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그노스틱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잘 구분되어 있는데요. 아웃풋을 VATT에 아웃풋을 임베딩 했을 때 모달리티 스페시픽한 경우에는 비디오와 텍스트의 특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구분돼서 임베딩이 된 반면 모달리티 어그노스틱 했을 때는 비디오와 텍스트 상관없이 좀 같이 어우러져서 임베딩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도메인에 상관없이 VATT 모달리티 어그노스틱 하게끔 프리트레인을 시키면 피처가 유사한 것끼리 도메인에 상관없이 임베딩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드롭 토큰에 대한 에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드롭 토큰을 얼마나 해야 될지 그리고 드롭 토큰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이 경우는 드롭 토큰이 0일 때 25만큼 드롭했을 때 50만큼 했을 때 75만큼 했을 때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드롭 토큰을 아예 하지 않았을 때 성능은 제일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플롭스 수 또한 가장 많았죠. 그리고 뭐 75일 때 제일 성능이 안 좋았고 성능도 안 좋고 플롭도 제일 적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롭 토큰 얼만큼 해야 될까에 대한 것도 진행을 하고 이제 드롭 토큰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트랜스포머의 연산량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레졸루션을 낮추는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 레졸루션은 이 밑에 쪽으로 갈수록 더 큰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큰 레졸루션과 드롭 토큰을 하지 않았을 때 성능은 가장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해상도를 낮췄을 때도 뭐 크게 성능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플롭스는 많이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롭 토큰의 경우에는 64바이 224바이 224 레졸루션을 취했을 때 성능이 80.8이었는데 드롭 토큰 50 했을 때 80.2였죠. 근데 플롭스 수를 보게 되면은 64바이 224바이 224일 때는 1222인 반면 드롭 토큰을 그냥 고해상도에서 드롭 토큰을 50 했을 때는 572로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32바이 224바이 224 레졸루션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는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저자들은 레졸루션을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고해상도에서 드롭 토큰을 사용한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멀티몰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요. 베이직한 트랜스포머 백본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드롭 토큰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특성을 가졌고요. 비디오 객션 레코그니션과 오디오 에미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소타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세 가지 각기 다른 모달을 하나의 모델만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그런 논문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CN 오디오 이벤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CNN을 이긴 최초의 모델이었다고 하네요. 그 점에서도 흥미롭고 멀티모달적인 관점에서 봐서도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로우 웨이브폼을 사용했죠. 이 로우 웨이브폼을 사용한 최초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읽기에 흥미로웠던 부분을 갖고 있었고요. 레퍼런스, 네, 이 논문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은 멀티모달, 이 MMV 모델에서 조금 더 친절하게 되어 있으니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 셋업에 관한 부분도 뒤에 첨부해 놨으니 궁금하신 분은 네, 뒤쪽 슬라이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논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